안녕하세요. 저 헬스조선 건강똑똑 라이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취재본부장입니다. 이지형이고요. 오늘 라이브는 좀 여러 가지가 좀 특별한데요. 일단 소재가 미나리입니다. 저희가 이 주요 질환 외에 건강기능식품을 다룬 적이 있긴 한데 반찬으로 이렇게 흔히 먹는 채소를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로 한의사를 모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더의선 한의원 이희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제학 박사 한의사 이희재입니다. 제가 원장님 프로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준비한 이미지 아마 띄우셨을 텐데요. 자, 더의선 한의원 이희재 원장님이고요. 경희대 한의학 박사시고요. 경희대 한의학과에서 겸임 교수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책을 2권 내셨습니다. 미나리를 드셔야겠습니다. 이 책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는 왜 아직도 갑상선으로 힘들어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 한의사회 대의원이시고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네. 방제학 박사라는 네. 말이 생소해가지고요. 네.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예, 방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처방이에요. 처방을 내는 학문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물탕, 사군자탕,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한 처방을 내는 학문을 방제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네. 한의원 이름이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 이게 책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네네. 이게 저희 출판부에서 냈던 미나리를 드셔야겠습니다라는 책인데 오늘 주제가 미나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세정한의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요번에 저랑 인사하시면서는 네. 더의선 한의원. 네네. 예, 더의선. 네.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세정한의원으로 있다가 네. 더의선한의원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됐고요. 네. 더의선이라는 거는 이제 의료의 신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선. 네. 네, 치료를 잘 하고 싶어서 제가 의선한의원이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오늘 주제가 예고가 됐었지만 코로나 시대의 건강유지법 미나리. 코로나 시대의 건강유지법 미나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처음으로 한의사 또 모시고 해가지고요. 저희 라이브에서요. 한의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코로나와하고 미나리가 무슨 관계인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했고요. 그 전에 이제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감염병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네, 저는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오래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 왔던 질병들이죠. 뭐 장티푸스나 흑사병, 콜레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바이러스들 질환들 중에서 우리 스페인 독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 독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걔는 1918년도에 유행했고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그러고요. 조선에서도 거의 한 14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뭐 홍콩 독감, 조류 독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지금 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있죠. 근데 이 바이러스 질환들이요.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변이를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쉽지가 않아서 현재는 뭐 우리 증상들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증상에 따라서 대증 치료 그리고 예방 치료. 우리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런 예방 치료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요. 그 한의학 의서 중에 그 상한론 그리고 온병학 뭐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한론, 상한론. 네, 중국에서 이제 네, 나온 네. 책이거든요. 상한론. 그리고 뭐 청나라 때 나온 온병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동의보감 조선시대 때 나왔잖아요. 네. 이러한 책들에는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증상은 어떠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현대의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의학이 그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네. 선생님 중간에 죄송한데 네. 그 말씀하신 중에 대증 치료하고 네. 또 예방 치료 그게 네, 네. 이제 요즘에 서양 의학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미 한의학에서도- 과거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해왔던 해왔고요. 거지요. 예방 예방이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네. 코로나19 전화 상담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잠시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그 확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격리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증상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예. 발열이라던가 콧물, 기침 이런 분들한테 약을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다 감염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완치가 된 분들도 사실 후유증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불면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예. 피곤함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도 약을 보내드려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한의학에서도 그런 걸 하고 계시. 그럼요. 네네네. 저희가 네.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 이제 처음에 저한테 먼저 보내주신 원고하고 네네. 책 같은 거 보면서 네. 제가 또 생소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 미병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네네. 그냥 제가 한자 보기에는 안일미자를 그냥 쓰고 있던데 네. 병이 아니다. 네. 그 미병이라는 개념이 한의학에서는 왜 필요한지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네. 미병이라는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미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병은 아닌데 예. 질병으로 가고 있는 상태, 이거를 미병이라고 아,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딘가 불편한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그런 거 그러면 많죠. 네, 예.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는지 정상인지 알 수가 없어서 대부분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증상이 막 발현이 돼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이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치료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완치도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한의학만의 개념이 아니고요. 현대의학에서도 1900년도부터 이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미병.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다른데 뭐라고 뭐 하나요? 반건강 상태, 회색 상태 이렇게 얘기를 건강 상태. 그렇죠. 건강이 반만 있는 거. 회색 절반이 상태. 건강, 네네네. 상태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있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습관이 잘못돼요. 그러면 굉장히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반건강, 회색 상태, 미병이라고 보는 거고요. WHO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네.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이런 미병 상태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대부분들은 질병은 아니어도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유는 모르겠는데 피곤하다 이런 것도 그렇죠. 다 미병.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반건강 상태. 회색 네네네네. 상태 이런 거네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 37.6도이신 분들이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열인 거죠, 그러면? 고열은 아닌 아니라, 거죠. 네. 혹시 본부장님 우리 정상 온도가 몇 도인가요? 36.5도. 네, 맞습니다. 그 전후를 갖다 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37.6도 정도 되면 네. 뭐 약간 열이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은 열이 나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세요. 하루에도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갱년기 여성이면 뭐 굳이 문제가 안 돼요. 나 갱년기 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갱년기 나이가 아닌 분들이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 라고 병원에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 혈액 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CT, MRI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괜찮은데 왜 아프다고 하세요? 그냥 당신은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에 가보세요. 이렇게 아, 얘기를 그러면 듣고 심리적인 문제. 네네네 심리적인 문제로 네. 귀결이 돼서 이분은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에 체온계를 10번 이상 재는 거예요. 나 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진단을 해보면 이분들은 뭐 간 기능이나 대장 기능, 면역 기능, 호르몬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열이 나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치료하는 질환인 갑상선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네, 이제 말씀주셨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불현성 갑상선 저하증, 불현성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불현. 아직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않았다. 거죠. 네, 네. 이게 뭐냐면요. 갑상선 호르몬에는 T3, T4가 있고 얘를 자극하는 TSH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T3랑 T4는 정상입니다. 근데 TSH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갑상선은 아직 정상이나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치료에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분은 놔두면 2년, 3년 지나고 결국에는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불현성 갑상선 저하증, 불현성 갑상선 항진증일 때 오셔서 치료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미병일 때 치료를 하면 치료 기간도 훨씬 더 짧고요. 그리고 금방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병일 때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네. 서양의학 쪽의 병원을 다니면서 네. 이런 미병 상태, 네, 용어는 다르겠지만 네. 그런 데 대해서 주의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치료를 그렇죠. 필요로 지금은. 하는 네, 상태인지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병은 이제 병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병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병으로 가게 되면 네. 처음에 그 발현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염증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발현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모두 다 염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것들이 조금 쌓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많이 쌓이면 그것이 병으로 갈 수 있다고 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책 보면서 네네. 만성염증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고 네네. 내 몸 속에 시한폭탄이라는 음. 표현도 쓰셨던 것까지 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만성염증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처음 알았죠, 이것도. 한의학에서 만성염증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요즘에 의학계의 화두가 사실은 만성염증이기도 그런가요? 합니다. 네. 근데 그 염증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성염증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이 있다면 우리가 급성염증이 있겠죠. 예. 이제 급성염증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손에 칼을 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피가 막 나잖아요. 그리고 네. 얘가 치료를 해야 되니까 혈액도 몰리고 염증세포들도 면역세포들도 몰려서 그렇죠. 복구를 네. 하려고 하겠죠. 네. 이 과정, 뭐 빨갛게 되고 붓고 아프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급성염증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급성염증이 회복이 금방 되지 않고 굉장히 만성화될 수 있겠죠, 염증이. 예.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염증이 만성화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만성염증 상태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발목을 뺐어요. 예. 발목을 뺐는데 치료를 다 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조금만 많이 걸으면 발이 욱신욱신 쑤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해 경우가 보셨죠. 많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랑 막 허리랑 아파요. 근데 이것도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도 나는 날씨만 안 좋으면 또 머리랑 욱신거린다. 욱신거려요. 네. 이런 것도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 후에 우리가 그 출산을 하고 다 회복이 됐는데도 막 손목, 발목 막 시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후풍도 어떻게 보면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염증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의학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만성염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뭐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만성염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요즘 관심 많은 거 있죠. 비만. 네. 비만도 만성염증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그런 결과들이 얘기 좀 들어본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살이 안 찌려고 하면 예. 덜 먹고 그리고 더 많이 운동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염증을 해소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보는 질환, 뭐 갑상선 질환, 뭐 류마티스 질환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도 사실은 만성염증의 원인이고요. 또 우리 그 심혈관 질환들 있잖아요. 네. 그 혈관에 혈전 쌓여서 동맥경화 되는 거. 예.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쉬운 예로 우리 병원에 병문안 가보시면 네.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을 오래 앓은 분들을 보면 내 나이보다 굉장히 늙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경우도 노화도 어떻게 보면 염증이 오래된 거고요. 아, 노화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장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 염증 인자 있죠. 만성 염증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만성 염증을 해소하는 게 바로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아프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죠. 말씀하신 중에 노화나 비만도 염증이랑 관계. 네, 네, 네. 그것도 만성 염증으로 봐야 돼. 맞습니다. 만성 염증 때문에 네네. 봐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네. 지금 저 면역력 말씀해 주신 게 면역력에 대해서 네. 또 미병에 대해서 네. 만성 염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한의 쪽에서 그 일반적인 질환을 또 어떻게 보는지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그 기본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코로나19 네. 하고 미나리를 지금 저희가 연결시켜서 주제를 잡아놨는데요. 네.
코로나19하고 미나리의 연결고리를 이제 좀 이렇게 찾아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활동량도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제 식사를 매번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배달 음식 많이 해 먹잖아요. 많이 시켜 먹죠. 이제 배달 음식이 좀 열량도 높지만 또 달고 짜고 뭐 단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으로 가게 되는 확률이 큰데 그 조선일보 기사 얼마 전에 봤어요. 네. 그 2020년도에 비만의 증가율이 2019년도의 증가율보다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네네네. 한 해 동안, 네.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 가까운 분들이 비만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비만이 코로나 때 많이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예.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업률도 늘고 취업도 어렵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소통이 안 되죠.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지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많이 우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네.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티졸 호르몬. 네. 그게 나오면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또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면요. 몸에서 염증 세포가 염증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몸에서 염증이 더 염증이네. 쌓이고 살이 찌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또 순환도 안 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처음에 받으면요. 뇌에서 신경 영양 인자가 나와서 얘를 복구를 해요. 뇌 단백질 변성을 복구를 해서 우울하지 않게 하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우울증이 잘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해독이 되지만 염증 해소가 되지만 얘가 오랫동안 계속 쌓이게 되면요. 염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얘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간도 피로해지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염증 물질을 제때제때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병 걸릴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해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위장장애도 없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포도가 한창 막 굉장히 좋다고 해서 포도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포도 많이 먹으면 우리 살도 찔 수 있고 당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혈당도. 네. 그리고 또 한동안 강황이나 울금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언론에서 됐었죠. 그런데 강황이나 울금은 이제 한약재이긴 한데 굉장히 몸에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 계속적으로 먹으면 속이 많이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미나리는 또 연구 결과에서 뇌에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미나리는 염증도 제거해주고 뇌의 신경세포도 복구를 해줘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미나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약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코로나 블루도 얘기하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고 그것 네. 때문에 우울해지기 쉬운 시대에는 미나리가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성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나리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길래 지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건데 네, 제가 그 먼저 주신 자료에서 미나리의 주요 성분을 살짝 봤습니다. 네, 제가 한두 가지씩 읽어보면 염증 물질을 없애주는 이소람네틴이라는 거 언급하셨고요. 항산화 효과를 내는 페루세틴, 그다음에 간 해독을 도와주는 페르시카린 맞나요? 페르시카린.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음. 그 이제 이런 성분이 미나리에 있고 그럼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나리에는 조금 용어가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어렵네요. 네. 우리 몸을 건강해지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비타민 P라고도 하고 플라보노이드라고도 하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플라보노이드를 알려면 우리가 폴리페놀이라는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합성하는 게 바로 폴리페놀인데요.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자외선도 강하고 곤충도 있고 뭐 세균으로부터 자기를 방어를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화합물, 그러니까 식물이 만드는 물질이 바로 폴리페놀이에요. 네. 음, 폴리페놀.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게 되면 이 효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식물이 가진 이 효능을. 예. 우리가 이런 효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항산화 효능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항산화 그런 효능. 항산화 효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페놀의 종류 중에 하나가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예, 네네. 예. 근데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게 네. 라틴어로 노란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노란색이요? 네네네 색소를 가진 성분인 건데 네. 보통 과일이나 야채 껍질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죠.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성분. 또 우리 저포도주 한동안 유행했었죠.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 네. 이러한 성분들이 다 그 플라보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플라보노이드가 아까 라틴어로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라고 했던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지금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아, 가진 예, 거를 예. 플라보노이드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미나리에도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이소람네틴, 페르시카린, 캠프페롤, 하이페린 이러한 성분들이 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미나리 맛 보면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요. 독특하고 강하죠. 예, 그 정유향. 얘가 근데 사실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분을 내는 것이 보통 이제 페르시카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 향 내는. 네네네네. 근데 이 성분이 바로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뭐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항산화나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혈관에 막 혈전들 쌓이잖아요. 그거를 복구하는 효능이 뛰어난 게 또 우리 이소람네틴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저 아까 그 네네. 향을 내는 게 페르시카린이었죠, 정유. 페르시카린이랑 또 뭐 이소람네틴에서도 그런 향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원장님 모시기 전에 네. 사전 질문 중에 네네. 많이 나온 게 미나리 향이었어요. 아, 네네. 미나리 네. 그 이게 저 어떤 분이 네. 미나리가 좋다고 하는데 일부는 미나리 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미나리 향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미나리 향 자체가 네. 그게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 거지요.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먹기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거지요. 불편하죠. 네네. 불편한 분들은 불편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아, 거고요. 예, 예. 지금 성분 얘기 조금 아, 더 네네네. 해주시죠. 그래서 미나리에는 또 칼륨이나 뭐 나트륨, 뭐 그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 A, B, C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나리에는 비타민 C가 오렌지만큼 많이 들었고요. 네. 칼슘이 우유만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뭐 엽산이 바나나만큼 들었다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비타민 A 하루 섭취량이 뭐 한 40% 이상 들었다. 미나리 80mg, 80g에는 이 정도로 비타민 A, C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나리를 드신다는 거는 이러한 효능을 드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동의보감 아까 얘기했었는데 동의보감에도 미나리를 예전부터 어떻게 썼냐면 궁금하네요. 네. 술 먹고 난 다음 날 또 거기다가 이제 주색 잡기 한 다음 날에 미나리 먹어라. 표현을 네. 주색 잡기 들어갔어요. 아, 주색한 이유라고 이제 썼죠. 네, 네, 주색한 그렇게. 이유. 네.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도 많이 썼어요. 뭐 냉이 많거나 출혈이 있을 때 먹어라.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복통이 있거나 구토를 할 때 미나리를 많이 복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미나리를 음식이지만 약처럼 많이 썼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동의보감 죄송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를 뭐라고 그러나요? 미나리라고 그러나요? 미나리를 수근이라고 합니다. 약재 수근이요? 이름으로 수근. 네네. 자, 이거 수근하면서 수근 이게 이수근 씨. 아, 개그맨. 네네네. 네. 그 일단 그러면 네.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면 오렌지보다 좋을 수도 있고 우유보다 네, 좋을 네, 수도 네. 있고 바나나보다 좋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좋은 성분을 이제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저도 미나리를 잘 집에서 먹긴 하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그냥 살짝 데쳐서 네. 초장에 이렇게 무쳐 먹든지 네.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저희는 홍어탕을 집에서 직접 어, 끓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데쳐 먹든지 네. 위에다 넣어서 네. 이렇게 먹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집에서 나물이나 아니면 찌개에다 탕에 넣어서 먹어도 도움이 될까요? 그 다음에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럼요. 네. 미나리를 먹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효과를 보고 계신 거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미나리 먹는 방법에는 무침, 탕, 뭐 찌개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쉽게 보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해장국에 미나리 들어 있어요. 그렇죠? 살짝 그리고 익혀서 먹죠. 예, 보거탕에도 보거에 남은 독 해독하려고 이제 예. 미나리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 갑상선 환자분들이나 기력저하이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음식이 있어요.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미나리는 아니. 닭백숙만큼 좋다고 여름에 이거 한 그릇 드시면 굉장히 기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어떤 거 원하시나요? 네네. 바로 추어탕인데요. 아, 이 추어탕에도 미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추어탕이 미나리 든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추어탕 같은 경우는 이제 뼈 공급에도 굉장히 칼슘 예. 뼈채 먹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어탕에는 그 콘드로이친 성분이라 해서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추어에. 예, 그 성분이 미끌미끌한 거. 조금 소화가 안 되게 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또 관절과 연골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나리 드실 때 추어탕이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미나리에다 밥만 해서 넣어서 미나리 밥 드셔도 되고 미나리 전, 뭐 미나리 죽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제 책에다가 소개해 놨으니까 아, 예, 책 예. 잠깐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미나리를 매일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독특한 향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쩌면 이렇게 네. 초장을 쓰는 것도 그 향을 잡으려고. 예, 초장을 맞습니다. 쓰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나리를 계속 먹으려고 어떤 방법들도 또 생각하냐면 미나리 즙이나 미나리 네. 발효액을 생각하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예전에 미나리 즙이랑 발효액을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아, 그런 거는 시중에 좀 있나요? 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속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려서요. 2번 먹고 더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부작용이 있으면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나리는 식품이지만 얘를 약처럼 먹으려면 사실은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렇죠, 뽑아내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끓여 먹는 방법을 바로 고안을 했습니다. 근데 끓여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네. 얘를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미나리가 들어가면 예. 우리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나리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조금 들어가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먹느니 마느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이제 수군차를 만들어낸 거고요. 수분차 끓이는 방법. 네. 이거 이제 원장님께서 그 여러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죠. 그렇게 네, 해서 네, 네. 만들어내신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네. 그 미나리차, 수군차 끓이는 법은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나리 두 단. 두 두 단. 단이면 이제 500mg이라고 500g이고요. 500g. 네네. 그리고 그 물 4.5리터. 그리고 고량주 한 잔. 요것만 있으면 돼요. 고량주가 필요하네요, 지금요. 네, 네, 네. 예. 고량주가 없으시면 소주로 대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이때 처음에 씻으세요. 씻고 나서 냄비에다가 미나리 네. 두 단을 넣고요. 네. 중불에서 뭐 한 30분 전후로 뭐 2, 30분 가까이 끓입니다. 예. 그리고 고량주를 한 잔 넣고요. 네. 또 2, 30분을 끓여요. 그리고 나서 3리터로 만듭니다. 4.5리터 물 넣던 네, 거가 이제 3리터로 3리터가 될 만들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120리터씩 먹는 게 이제 딱 그 끝이에요. 아, 한 번에 굉장히 120리터씩. 간단하죠. 네네네. 한 번에 120리터씩. 그런데 예, 예. 그 불에서 제가 2, 30분 끓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봄 미나리랑 여름 미나리랑 좀 달라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네네. 뭐 잘 하나는 좀 모르시죠? 질기고 뭐 이런가 보네요. 맞습니다. 원래 예. 겨울을 지난 봄 미나리가 굉장히 효능이 좋고 향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봄 미나리는 조금만 끓이셔도 돼요. 20분, 뭐 30분 요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여름 미나리는 사실 조금 억셉니다. 그래서 예. 효능을 조금 얻어내려면 조금 더 길게 끓이셔야 돼요. 30분보다 조금 넘게 끓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술을 한 잔 부으라고 했잖아요. 예. 술을 한 잔 넣는 이유는 그 미나리에 남아있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독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성이 이렇게 잘 퍼지게끔 하는 효능이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게. 술이 들어가면. 한약에서는 예전부터 법제할 때 술을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독주를 하려고 제가 좀 도수가 높은 고량주를 선택을 했는데 집에서는 사실 고량주를 사놓고 있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소주로 대체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 그럼 원장님 네. 독성이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수분차를 끓이지 않고 집에서 먹을 때 저처럼 나물로 먹거나 어디 탕 찌개에 넣어서 먹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고사리 같은 건 좀 위험하다 하잖아요. 예, 그렇긴 네. 한데 나물로 먹어도 사실은 익힌 거고요. 얘도 끓이는 끓이니까 그 거죠. 독성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장기적으로 먹을 거잖아요. 더 무해하게 네, 예.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 아까 얘기한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부에 대한 방어하는 물질들이 그거를 사람에게는 그렇군요. 좋지만 네. 약간의 독성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아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없애주는 네네, 그런 네. 효과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이거를 3리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이게 중불로 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불을 집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불로 똑같이 끓였는데 막 다 쫄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3리터를 만들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드실 때 120리터씩 드리라고 하는데 네. 120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용량인지 잘 모르세요. 120리터만 2컵 안 되나요? 한 컵, 두 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가요? 종이컵 있잖아요. 네, 네. 종이컵이 180ml예요. 네. 종이컵에 3분의 2 용량을 드시는 지금 거니까 저희가 컵을 하나 갖다 놨는데 얘는 더 클걸요? 이 정도면 네. 클까요? 네. 종이컵이 요 정도 용량이니까 한 요 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예. 조금이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나리는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재예요.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너무 진하게 먹으면 부작용이 있고 너무 흐리게 먹으면 또 효능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 드린 이 용량대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끓이는 방법 네. 알려주셨고 이게 마실 때 복용할 때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네. 그게 복용도 되게 좀 뭐랄까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방법이 있을 미나리를 것 우리가 같은데요. 약처럼 예. 먹으려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복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될까요? 이게 자기가 몸이 어떻게 뭐 신장이 안 좋다든가 네네네. 뭐 이런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다를까요?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나리 차를 복용할 때 조금씩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네. 미나리 차는 하루에 한 2-3번 정도씩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두세 번이요? 예. 네네. 예. 약처럼 드시려면 네. 그런데 미나리 차가 생각보다 금방 상해요. 뭐 상온에 놔두면 금방 상하고요. 냉장고에 들어가도 사실은 금방 상합니다. 한 일주일 내에 아마 상할 거예요. 약성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예. 미나리 차를 한번 끓이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요. 온 가족이 같이 드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드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번 끓이고 좋습니다. 일주일이요? 네네. 그 그리고 양이 어떤가요? 아까 3리터로 줄이는 거였잖아요. 네, 3리터 로 3리터면은 먹을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가족분들이 가족들 드시면 먹으면, 일주일 네. 내로 다 드신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1인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용량을 더 작게 해서 끓이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끓인 거에 소용량으로 끓이는 밥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자주 끓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 끓여가지고 반은 냉동실에 얼려놓으세요. 네, 나머지만 냉장해서 드시고 또 냉동해 놓은 것도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4.5리터에서 3리터로 줄이는 거니까 네네네. 한 3분의 2 정도. 그럼 뭐 1리터 넣으면은 뭐 한 700ml 정도 네네네, 되게 그 정도 정도 해서 생각하면 네네네, 되겠네요.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여쭤보셨는데 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요, 이제 칼륨 성분이 많은 그거를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미나리는 데 칼륨 성분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신장 그걸 수치가 꼭 알아야 조금 되겠네요. 안 좋은 네.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씩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조심해서 드실 만큼 네. 어떤 효과는 그래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양 조절해서 먹으면 네, 만약에 네. 이제 우리가 신장이 정말 안 좋아서 뭐 신부전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가 신장 아니면 투석하거나 네. 이런 거 아니면 조금씩 왜냐면 음식으로 우리 미나리 조금씩 먹고요. 네. 또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 네. 거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그 미나리 씻을 때요 거머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들 놀라시는데 아니 제가 네. 동네 그 음. 텃밭을 조금 해봤는데 동네에서 네. 미나리가 텃밭 옆에 네. 이렇게 물 많은 이쪽에 미나리가 잘 크더라고요. 네, 그냥 맞습니다. 막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거머리를 보지는 않았는데 네. 거머리가 있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물 있으면 막 물이 그런 그렇기 거머리가 때문에 없었다는 얘기는 네. 조금 안 깨끗하지가- 깨끗한 지역이었다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 예, 제가 예. 예전에 미나리 책 준비하면서 그 미나리 깡이라고 하잖아요. 네, 미나리 미나리 밭을 많이 깡이라고.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 농사 짓는 그 분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거머리가 많은 거는 그만큼 깨끗한 곳이다라는 거니까 안심하고 더 드셔도 되는 거죠. 네. 텃밭을 좋은 데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자,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원장님이 미나리
아 잠깐만요. 네, 차를. 저 미나리차 갖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안 그래도 네.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싶은데 제가 네. 가위를 네. 좀 자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끓여서 굉장히 따뜻할 겁니다. 네, 아직 네네. 조금 그 미지근한 게 남아 있네요. 네. 자, 일단 원장님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제 거도 한번 따라서. 이게 처음 원장님 만드셔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딱 정형화 시키신 네네. 이 방법을 정형화 시키신 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네. 이 책이 한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네, 3년 전에 내셨더라고요. 15년, 16년 정도는 이제 그때쯤에서. 계속 그 용량을 달리하다가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형화해서 네. 그렇게 해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처음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아, 맛이 되게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죠. 예, 은은하고 미나리의 강한 향 같은 거는 없고, 미나리의 강한 향은 없고, 네. 입맛이 되게 익숙하게, 음.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맛이요. 이거 미나리 차라는 거를요. 사실 제가 이 미나리 책을 쓸 때 이거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했었어요. 근데 아, 이게 네. 미나리라는 거를 맞추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약간 구수한 듯한데, 네. 미나리의 그 상쾌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아예 구수하지도 않고, 네. 약간 구수하면서도 상쾌한, 네. 뭐 그런 맛이네요. 시금치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셨는데 미나리 그러게요. 있는 거 못 네. 맞추셨어요. 네. 네. 아, 먹기 되게 좋은데요. 네, 네. 네. 어때서요? 이거를 환자들이나 지인들한테도 권해 보시고, 네. 뭐 이건 약은 아니니까 처방은 아니시겠지만 어떻게 네. 끓여 먹는 법을 알려주셨을 것 같은데 끓여 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네. 효과를 본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나. 그럼요. 네, 제가 어떠신가요? 워낙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사실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 네. 그 미나리로 병이 해결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끓여 먹어라라고 해도 아무도 끓여 드시는 분이 없었겠죠. 그리고 처음엔 이거 미나리 차라고 얘기하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2, 3일 많이 드셔야 일주일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나리가 워낙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하지가 않은 거에서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걸 끓여서 한약차니까 드세요. 그리고 효능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몇 개월씩 다 복용을 한 사례를 제가 다 모은 거거든요. 아, 이게 이 책이 그런 거군요. 아, 네네, 맞습니다. 미나리를 드셔야겠습니다. 네네. 라는 책이.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는 술 먹고 난 다음 날에 숙취해소에 좋았겠죠. 네. 그리고 먹으니까 뭐 덜 피곤하다, 뭐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소화에 관련돼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변비이신 분들이요. 이 네. 수근차를 먹고 나서 변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먹고 효과를 보셨다? 한 2주 정도만 복용을 해도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2주 만에? 네네네. 예. 그리고 설사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얘를 먹으면 변이 이렇게 아. 형태를 갖춰지기 시작을 하셨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럴 수가 있군요. 변비에도 좋고, 네네, 설사에도 맞습니다. 좋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드름, 또 뭐 지루성 피부염에 굉장히 좋아서요. 사실은 여드름인 친구들이 뭐 여드름 뭐 약도 많이 먹고 한약 치료도 많이 하고 피부 치료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먹고 나서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걸 먹고 여드름이 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완화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여드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 몇 주 정도 복용으로 그냥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모양이죠? 제가 이걸 50호를 드렸으니까 한 2, 3주 정도 복용을 하면 네. 여드름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끓여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저희한테 계속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혈압도 당연히 조금씩 낮아졌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난 다음에도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미나리 수근차를 드시고 그 효능을 알려주셨는데 예. 제가 놀란 효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잇몸이 까만 할아버지셨대요. 네. 할아버지가. 근데 잇몸이 드시고 핑크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거 네. 되게 큰일이죠. 네, 네, 혈색이 네, 바뀌는 네, 네. 거니까요. 그리고 그 비만이신 분들한테도 사실 네. 염증을 제거해 주니까 얘가 수근차가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질문이 안 그래도 들어왔네요. 아, 네. 식스 스트링스 님이 네. 미나리차 마시면 살도 빠지나요? 이렇게 지금 적시에 물어보셨네요. 네네.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투여했을 때는 한두 달 정도에 한 2, 3kg 이상 빠지셨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예. 식사주도 물론 조금은 해주셔야 아, 되겠죠. 효과가 근데 있네요. 네. 책을 쓰고 나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본인은 한 2개월인가 만에 7kg를 뺐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저도 조금은 놀랐는데, 네. 네, 그런 효능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분들, 제가 이름은 다 못 외우겠지만,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효능인가 보네요. 네, 간을 해독해주고 네. 간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건데 간에서 또 우리가 지질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방 분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간 기능이 원활해지면 또 염증도 제거되고 이러니까 내장 지방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네. 왜냐면 그 지금 네. 저기 질문들이 몇 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HJH님이 물어보셨네요. 네. 미나리차 이거 아기들이나 만성 질환자가 마셔도 괜찮나요? 두 가지 질문인 셈이네요. 아기들 네네네.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이것도 그러니까 설명해 만성 주시면. 질환자는 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만성 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드셔도 되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신장이 정말로 안 좋으신 분들만 제외하고는 뭐 혈압이든 당뇨든 암 환자이든 저는 조금씩 드시는 것은 문제가 괜찮다고 없다고 보시는 좋다고 거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이들은 염증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죠. 뭐 한 아이인데 조금 뚱뚱하다던가 많이 좀 비만이 있다던가 아니면 아토피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씩 먹여봐도 돼요. 근데 저는 뭐 아이들 먹는데 아까 제가 먹어본 걸로는 먹는데 일단 아이들이 맛으로 넘기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향 같은 그리고- 거는 다 없어진 상태라서 네, 아이들은 내 네. 용량을 조금 더 줄여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이별로 제가 먹는 건 또 저희 책에다가 네. 적어놨으니까 예. 자꾸 책 홍보 같네요. 그래서 책을 아니, 괜찮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이게 원장이 그러면 네.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미나리차 상시로 구비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저는 않아요? 원래 이 책을 쓴 이유가 미나리차를 집에서 끓여 드세요라고 사실은 제가 아, 한 거예요. 아, 아, 근데 다 책 보시고 전화 오셔서 미나리차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끓여 달라고 하면 제가 가끔씩 이제 끓여 드리고 그러면 이거 있는 상태고요. 이 제품화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품화 계획이 없으세요? 제품화를 하시면 제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아, 예, 드리고요. 예. 아까 지금 제가 뭐 효능 예, 얘기했는데 하시던 것 좀 제가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효능을 얘기 드리려고 아, 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서 제일 놀랬던 효능이 뭐였냐면 생리통이었어요. 생리통. 보통 우리 생리통에 뭐 먹죠? 뭐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성분만 얘기 네. 드리죠.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예, 예, 그렇죠. 이지식스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생리통 약을 안 먹고 예. 생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 사실 미나리차 저는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 덜 빠졌대요. 머리가 많이 음. 빠졌는데 굉장히 놀랐는데 이 얘기를 드리려면 이제 제가 한 방송사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방송사에서 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바디버든이라는 얘기였어요. 바디버든. 혹시 예. 뭔지 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쌓인 유해 네. 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한대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 이런 네. 것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로 인해서 보통 이런 환경 호르몬이 쌓이면 얘가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아, 제노 예, 예. 에스트로겐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다양한 여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생리통, 뭐 자궁 내막증, 근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 네. 이러한 분들에게 환경 호르몬을 접하지 않고 한 몇 개월 동안 지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화장품 안 쓰고요. 네. 이러한 그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거 안 그런 용품 쓰고요. 안 쓰고. 생리대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달 지냈더니 이분들이 생리통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이 좋아졌고요. 그중에 어떤 분은 임신에도 성공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환경 호르몬을 다 피하고 살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사는데 그렇죠. 화장 안 하고 못 살고 이거 물 안 먹고 살 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쌓이는 환경 호르몬을 그때그때 해소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러한 미나리가 미나리차. 효능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여기서 얘기를 드릴 수도 없을 정도인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미나리차가 만병통치약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네. 우리가 당연히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든 한의원에 가든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미나리차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구로서 사용하면 아, 예.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약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겠네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수분차 먹고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뿌듯했었습니다. 네. 저 책도 쓰셨었고요. 그 갑상선 관련해서 네네네네. 책도 쓰고 하셨는데 네. 이게 갑상선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나 이걸 보셨나요? 환자들을 많이? 네, 효과를 맞습니다. 보는. 예, 예. 이제 갑상선 환자분들은 사실 면역 질환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세요. 뭐 예. 감기나 뭐 비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질염, 방광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또 뭐 대상포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면역 자체가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술이나 환경 독소 이런 거 노출이 되면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염증이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갑상선 질환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 거죠. 예, 예. 자, 갑상선 호르몬에는요, 이제 T4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얘가 우리 몸에서 그 이용이 되려면 T3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지 네, 아까 처음에 활성화됩니다. 얘기해 주셨던 그 네네. 호르몬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네. 간이랑 소장에서 일어나요. 네. 조금 쉬운 예를 들 건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원석 다이아가 있는데 얘를 시중에서 잘 판매를 하려면 예쁜 다이아로 깎아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간과 소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쁘게 깎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불량품 호르몬이 바로 T3가 아니라 RT3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에 이 RT3라고 하는 불량품이 많이 쌓이면 수치는 정상이에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순환도 그런 안 되고 경우가 있군요. 붓고 이런 예, 예.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몸의 독소가 잘 해독이 되고 염증이 해소가 돼야 갑상선이 좋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갑상선 환자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탄수화물 덜 먹고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요. 간영양제 많이 먹고 간 네. 좋아져야 되니까 예. 또 장이 좋아져야 되니까 유산균 많이 드세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저는 미나리를 드셔서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 장도 염증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이제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 비만 있었잖아요. 비만 있었죠. 네네. 네. 갑상선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하증 환자나 갑상선 암 수술한 분들은 당연히 살이 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진증 환자는 어때요? 살이 빠지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죠. 이분들도 약을 많이 드시면 네. 살이 찝니다. 그래서 아. 5kg, 10kg는 기본이고요. 제가 많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거의 20kg까지 찌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살을 빼려고 정말 안 먹어요. 안 먹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아, 그렇게 1kg도 하시군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살 빼려고 의원들 많이 가요. 다이어트 약 먹고 한의원 많이 가요. 다이어트 약 많이 먹습니다. 잘 안 빠져요. 근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다시 찝니다. 요요라 그러죠.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다 오시거든요. 그 이유가 갑상선 호르몬이 건강해야지 그 갑상선 호르몬에서 지방 대사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당 대사도 해요. 그래서 얘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살을 빼는 작용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간에서 또 지질 대사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간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갑상선 그리고 간이 좋아져야 이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갑상선 환자분들한테 미나리차를 이렇게 드시라고 달여서 드리기도 하고요. 네. 약에도 또 미나리를 같이 넣어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약에다가 미나리 처방하신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분을 넣는 거예요. 수분 딱 수분을? 2단, 아까 얘기한 2단 있죠? 그걸 갖다가 넣어서 같이 끓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미나리도 약재고요. 사실은 예, 예. 쌀도 약재입니다. 쌀도 그 남이라 그래가지고 약재 이름이에요. 남이. 우리가 먹는 사실은 모든 예. 음식들은 한약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아, 그렇군요. 효능이 쌀도. 약하냐, 효능이 강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효과를 보신 환자분들이 네. 그럼 이거를 아예 원장님 이걸 상품으로 만드시죠? 이런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책 쓰고 나서부터 네.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 예. 미나리 차 좀 만들어달라고 매일 사 먹겠다고 이러셨는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끓여 드시기는 귀찮으실 네, 거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네. 그 책을 쓴 이유는 이렇게 좋은 미나리인데 네. 집에서 끓여 드세요라는 의미로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막상 끓이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시면 더더욱 그렇고 집에 계신 주부여도 끓이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또 한 두어 번 하면 안 하게 됐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내가 끓인 미나리차가 잘 끓인 건가? 또 약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작년부터 이제 미나리차를 상품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저희 원장님이랑 저랑 네네. 이렇게 따서 먹었던 그거는 상품화된 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 그냥 원내에서. 예. 왜냐하면 얘가 냉장 상태에서도 상당히 금방 상해요. 파우치 형태로 해놔도 한 달이면 상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형태의 수분차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연구 결과물의 결과로 연구의 결과로 미나리 환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환. 정, 농축환이랑 미나리 정 이게 거의 출시 예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미나리 액상 차가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의점에서 무슨 차들 많잖아요. 그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네이버 뭐 쿠팡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죠? 네이버 쿠팡 아, 뭐 말씀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이런 데서도 만날 수 있게 해드리려고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뭐 이제 상품 얘기는 가로치고 네, 그 환, 정, 네, 그다음에 차 네, 이거 중에 그래도 어쨌든 네. 그 저희 시청자들한테 뭐 환이나 정을 만들어 먹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라도 네. 그런 선택을 하게 한다면 어느 쪽을 권하시나요?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저는 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지 이제 이거는 편의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환은 오히려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죠. 털어서 그냥 삼키면 되는 거고. 정도 그러네요. 마찬가지고요. 예. 차는 이제 얘를 페트병으로 약간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물 타입을 더 좋아해. 그러면 액상차를 드시면 되는 예.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저희 방송 그 화면 조정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공백이 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아, 네네네. 지금 오늘 뭐 그 워낙에 뭐 미나리에 대해서는 그 진짜로 전문가시고 해박한 네네. 지식을 그대로 네. 저희한테 시청자들한테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죠. 네. 저 미나리가 꼭 아니더라도 그 오랫동안 그 환자들 돌보시면서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좀 이렇게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건강 팁 같은 게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중요한 네, 것들 네, 네. 손쉽게 예,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해 주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뭐 집콕하고 있고 배달 네. 음식 많이 먹고 있고 뭐 우울하고 불면증 늘어났고 근력도 늘어 있고 또 비만으로 네. 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제가 일상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만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네. 사실은 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똑같이 먹죠. 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더 많이 시키면 먹죠. 예, 한 번 배달할 때 용량이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시킨 거 1.5배 시켜서 거의 우리가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활동량이 우린 줄어든 만큼 네. 섭취량도 줄여 드셔야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게 된다면 섭취량을 3분의 2로 줄이시고요. 식후에 미나리차 한 잔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3분의 1은 남기고 네. 시킨 음식의 3분의 1은 남기고 미나리 끓인 물을 네, 한 네, 잔 한 드셔서 잔 먹고. 염증을 해독하는 겁니다. 네. 해소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배달 음식 시키면 콜라 오는데 콜라 안 오고 미나리차 배달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활동량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우리가 활동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뭐 네. 체조 같은 거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사실 체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워 계실 때 우리 발바닥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손뼉치기 하시면 좋은데 손뼉치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뒤로 해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하고 네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 흉곽이 움직여지죠. 네. 그래서 폐활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 어깨춤 추는 거 혹시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어깨춤. 이렇게요? 네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전에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어르신들 되게 어깨춤 많이 추잖아요.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깨 우리 오십견 많이들 오실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거 네. 예방에도 좋고요. 저 50개 한번 겪었습니다. 네네. 네. 많이들 이제 오는 질환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 우울감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춤이. 그래서 어깨춤 추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악기 부는 거 도움 많이 되는데 네. 그 하모니카나 혹은 뭐 뭐 있을까요? 부는 거요? 네 하모니카랑 제가 그 단어가 플루트? 생각이 플루트 말고 색스폰. 색소폰. 색스폰 이런 거 사실 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 이제 좀 옆집에 이제 들리면 안 되니까 뭐 네. 시간을 잘 보셔서 이렇게 악기를 부시면 네. 폐활량, 그다음 복식 호흡에 굉장히 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 들면서 흉식하다가 이렇게 목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이제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들면서 복식 호흡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악기 부는 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해 주셨고 네. 운동하는 거, 운동하셨고, 집에서 할 수 네, 있는 이제 거.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환기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환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예부터 밥은 3그릇, 물병도 3병, 그 다음에 공기는 3트럭이라고 했어요. 밥 3그릇, 네. 물병 네. 3컵, 네. 공기는 3트럭. 공기는 3트럭. 예. 그만큼 환기가 중요하죠. 예. 코로나로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환기도 더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미세먼지 많은데 어떻게 환기해요? 이렇게 그러게요. 하시는데, 어제 오늘도 지금 먼지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가요,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높다고 예, 해요. 저도 실감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 번씩 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돌려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창문 안 열고 공기청정기만 돌리세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환기를 하는 이유는 산소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돌려주시고, 네. 한 4시간, 6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환기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고요. 뭐, 가까운데 마스크 쓰시고 나가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3가지를 진짜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미나리 얘기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마지막에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3가지 팁, 이것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그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그 헬스조선 건강똑똑 라이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